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2회차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번부터 볼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최후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을 해서 용사들을 모아서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을 금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름을 야별초라고 하였다. 밤에 돌아다니는 이 군사 집단을 만든 거죠. 최후가. 이 야별초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 숫자가 엄청 많아서 두 덩어리로 쪼갰어요. 좌별초, 우별초가 생겼고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몽골로부터 도망쳐서 돌아온 자들을 한 부대로 삼아서 신의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을 합쳐가지고 이것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삼별초에 해당하는 얘기죠. 삼별초입니다. 자,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광군사의 통제를 받는 거는 광군이겠죠. 이건 고려 초반에 만들었던 실제 거란을 막기 위한 광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아니네요.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해산되는 거 완전 생뚱맞죠. 이거는 대한제국 시대를 언급을 하는 거고 대한제국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일이죠. 사군육진 아니고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항쟁하였다. 요게 삼별초에 해당하는 거네요. 개경으로 환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몽항쟁을 할 때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고 다시 이 몽골의 요구에 맞춰서 개경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반대를 하고 끝까지 대몽항쟁을 했었던 게 삼별초의 특징인데 그래서 4번으로 이 특징을 잡아줄 수 있겠죠.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잡색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아니네요. 17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상화로 보는 한국사. 이 사람은 고려 말의 사문 중에 한 사람인 모근의 초상화이다. 이 호를 알고 있다면 누군지 바로 떠오를 수도 있었어요. 모근의 초상화이고 이곡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씨겠죠. 이씨. 그는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문화시중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 이 초상화는 당시의 관목을 충실하게 표현해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유명한 인물이고요. 고려 말기의 인물이고 성리학이랑 연결되는 이 사람은 모근 이색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려 말기에 출연을 하는 신진 사대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하는 사람은 이색이 아니라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유하면서 책을 짓는 사람이죠. 이재현, 이재현. 가끔 선지에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왕명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은 김부식이죠. 이거는 김부식. 문헌공도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최충입니다. 최충의 문헌공도.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진울이에요. 진울. 일단 이 사람은 불교 개혁이니까 승려겠죠. 진울이고 이색이라는 거를 몰라도 아닌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몰라도 이색이 하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소거하면서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 힌트가 조금 나와요. 고려하고 원나라의 과거에 다 합격을 했고 고위관직을 역임을 했고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보급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래요. 그렇다면 성리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뭔가 선생님이 되어서 뭔가를 했겠죠.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서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구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색에 대한 설명으로는 5번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좀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3점짜리로 어렵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이색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19번 볼까요? 19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슨 왕인지를 또 봐야겠죠? 여기 사진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광통교, 서울에 청계천 있죠?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광통교도 옛날 모습을 되찾았다. 이 광통교라는 청계천 다리에 가면은 이 다리 밑에 뭐가 글자도 막 써 있고 문양도 엄청 새겨져 있어요. 다리에. 돌다리 밑에 석축에. 이 광통교에는 옛날에 무덤에 썼던 성물들이 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었던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계비였던, 그러니까 자기의 새엄마였던 신덕 왕후의 능을 이장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능에 있었던 이 돌들을, 이 성물들을 다리 제작에 갖다 와서 써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해주는 성물들이 아래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었던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했던 것으로 맞는 거, 요 시기에 있었던 일로 맞는 거, 요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는 거, 일단 화통도감, 땡땡도감 이렇게 나오는 거 주로 고려시대죠. 고려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시대 말기.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거는 태종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뒷시기인 성종 때입니다. 성종.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되는 시점은 중종 때입니다. 중종.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요게 정답이고요. 태종 이방도 상당히 초창기 임금이죠. 상당히 초반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실제 세계 지도라고는 하지만 정말 보는 지도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좀 사상적인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엄청 크게 중국이 있고요. 유럽이나 서구권 굉장히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중국의 바로 옆에 중국보다 두 번째로 크게 그려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중화주의하고 소중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이 맞는 얘기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가능되는 건 태종의 아들 때였던 세종 때 일입니다. 세종. 그래서 4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20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870년에 편찬된 은대조례입니다. 서문에서 흥선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니 앞으로 승지들의 사무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지라고 하는 힌트가 나옵니다. 사극에서 우리가 보면은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 도승지를 들라하라 이러죠. 왕이 뭐라 얘기하면 그거 여기서 막 써가지고 이 명령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승지입니다. 일종의 왕의 비서 기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승정원에 대한 설명. 왕명출납을 관장을 하죠. 요게 주요 업무입니다. 은대라고도 불렸던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던 거는 경영을 주관했었던 홍문관이라는 곳이고요. 홍문관, 천문연구, 기상관측 등의 일을 맡았던 거는 관상감이 있습니다. 관상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이 역사잖아요. 역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건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하였다.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승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걸 어떻게 알아? 하는 그런 인물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인물도 요 문제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가 이 사람을 부를 때 호로 잘 기억하진 않았어요. 호를 뭐 땡땡 뭐뭐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호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있어도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힌트가 2개 나오네요. 지편전 학사랍니다. 지편전의 학사고요. 무려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도 참여했었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활동했었던 시기가 세종과 문종과 요 시기가 연결돼 있겠네요.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또 계유정난 때 정난공신이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세종과 문종, 세종 때 주로 활동했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했었던 학사라면 세종이 상당히 아꼈던 사람일 텐데, 그러면 세종의 아들인 문종과 그 아들인 단종을 충실히 보필을 해야 하는데 단종을 몰아내는 계유정난에 참여를 해서 정난공신이 된 사람, 그 당대에 이 사람만큼 미움받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의리 없어 보이니까. 그 지편전 학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액션을, 이런 상반된 액션을 보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원상으로 국정을 논의했다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네, 요 집현전 학사였던 사람, 그러나 개유정난의 정난공신이 되는 이 사람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요 문제에서 이 신숙주에 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답안에 해당하는 것도 신숙주가 했었던 일이니까 묶어서 기억을 할게요. 찾아보겠습니다.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기년설인지 뭔지 이거는 알 수 없어도 예송이 뭔지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뭔가 예법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어요.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뭐 몇 년을 입냐 이거 가지고 막 또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이때 상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입으셔야 하옵니다. 이런 걸 주장했었던 되게 꼬장꼬장하게 이런 걸 주장했었던 사람이 또 송시열이란 사람이 나와요. 요 시대에는. 요건 송시열이고요. 아니에요. 반정공신의 가짜 공훈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건의했던 사람은 조광조라고 있습니다.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가 있고요.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서 예한 향약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이황이라는 인물이 하는 거고요. 최초로 백리척을 적용을 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지도 제작자로 나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크게 2명 정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김정호가 있고 김정호보다 먼저 지도를 제작을 해서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 제작한 사람은 정상기라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지도를 제작하는 집안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소거법에 의해서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신숙주라는 것만 알아낼 수 있었다면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와서 일종의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해동 제국기를 저술을 하는 것이 신숙주가 했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거 가끔 선지에 나와요. 여기서 정리해 놓을게요. 신숙주에 대한 설명으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관현맹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 조선시대 관현맹의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의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 수정전 어딘지 아나요, 여러분? 경복궁 갔을 때? 경복궁 가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경회로라는 연못이 크게 나와요. 그 경회로 연못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경회로 앞쪽에 이 건물이 수정전이 있고 요거 앞에 뮤지엄샵이 있는데 요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조선 초반에 여기 자리가 집현전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공연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집현전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임금이 있잖아요. 세종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뭔가 지금 이 공연은 세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종. 여기 보니까 궁중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이 임금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박연이라고 한다면 또 이 임금을 한 번 더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임금이 작곡을 한 여민락이라고 하는 거를 연주를 한다. 아니, 임금님이 작곡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을 두루두루 보니 세종대왕을 여러분들은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창덕궁의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사람. 아닙니다. 창덕궁은 세종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태종 이방원 때 처음 만들어져서 그때 처음 설치가 되죠. 아니에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훈련도감이 창설되는 거는 임진왜란 도중이거든요. 그래서 선조 임금 때라고 추정해야겠죠. 붕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우는 사람은 영조입니다. 이건 영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가능했다. 영조 다음에 임금이 되는 정조가 하는 거예요.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종이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이 세종이라는 것만 추론을 할 수가 있었다면 세종의 치색이 있었던 걸로 골라내주시면 됐는데 완전히 조선 후반에 있었던 일들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지웠어도 1번이랑 5번이 헷갈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이 세종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다면 당연히 삼강행실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죠. 나머지 것들도 선지에 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5번입니다. 자, 23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이래요.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기일에 맞춰서 궁궐이랑 관청에 납품을 한다. 근데 이 공가를 어디서 받냐면 선해청이란 데에서 받는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이 사람은 공인이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중에 도구로 성장하기도 하는 사람들. 이거 왜 생겨났나요?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바로 옆에 짝꿍처럼 대동법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골라볼게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다.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거랑 공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상당히 초반의 일이잖아요. 성종 시기의 일이고요. 금속화폐인 건원중부가 주조되는 거는 또 무려 고려 시대 때 일입니다.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 근대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 적어도 구한말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1883년쯤? 188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 약간 초기 개화 정책 진행되는 그 와중이니까 한참 뒤쪽이에요. 아니고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선지가 4번에 있네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이 시점은 정조 임금 때예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한다. 자, 23번에 4번. 24번 보겠습니다. 방금 23번 봤고요. 자, 24번. 밑줄 그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총 둘레는 약 18km, 4대문과 4소문, 앞문, 수문, 여장, 옹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네, 지금 여기에 숭례문, 돈이문, 흥인지문, 숙정문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성곽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양도성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양도성의 모습이 사진으로 깔려 있네요. 정확히는 18.6km 정도 됐고요. 지금 복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13.4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죠. 자, 그럼 한양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개국 초기에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정도전이 개국 초기에 경복궁이랑 한양을 만드는 기본 프로세스를 쫙 설계를 하죠. 이게 맞는 얘기. 도성 조축도가 및 축조를 관장을 하였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이것이 수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위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전까지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성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 조선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 그 한양으로 옮겼을 때 수도다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관청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걸 케어를 하게 했겠죠. 이거 맞는 얘기고 후금의 침입에 맞서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일단 후금이 침입을 하려면 상당히 뒤쪽 시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후금이 나오려면. 그리고 정봉수가 항전을 한 곳이다. 한양도성 아니고요. 이거 용골산성이란 데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3번이 혼자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3번이 답이고요.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돌도 있는데 여기 큰 돌도 있는데 이렇게 막 작은 돌들도 막 보여요. 서로 축조된 시기가 달라서 시기별 돌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요. 일제강점기에 도시 정비 계획을 구실로 굉장히 여러 군데가 훼손이 됐고 돈이문 같은 거 서대문은 다 뜯겨가지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다른 성곽이 들어가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권율이 정병 4,000명을 뽑아서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을 설치해서 방비하였다. 이 뭐예요? 이거 행주대첩이잖아요. 행주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대첩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요. 전세 역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주대첩이에요. 3대 대첩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요거예요. 이게 혹시 헷갈리시면은 그냥 사자성어처럼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평양성 탈환을 끼워서 외우는 이유는 이 평양성의 탈환부터가 우리의 반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사실은 시기를 특정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 아무래도 순서를 정하기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진평양이라고 차라리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 귀퉁이에 써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열만 하면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행주대첩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골라볼게요.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최영은 고려 말기 장군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임진왜란이랑 관련이 없어요. 고려시대 얘기니까.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는 거 행주 대첩보다 이전이죠. 이 뒤에 나올 수가 없네요.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류재란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나올 수 있네요. 행주 대첩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제 뒤쪽 시기에서 휴전회담을 해요. 근데 요게 결렬이 돼서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는 게 정류재란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같이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는 거는 세종 때 일이잖아요. 아니고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게 항전하는 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동래성이 처음에 격파당하고 그래서 신립장군을 충주로 보냈는데 여기서 전멸하거든요. 탐군대 전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가 피난 떠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반격이 나왔던 게 한산도 진주대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서 행주대첩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올 수 있는 사건은 3번입니다.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가 3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25번에 3번. 자, 26번.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가 임금께 올리세.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다가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라고 나옵니다. 여주, 여자 주인이 뭔가 누군가 수렴청정 같은 거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비마마를 욕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임금이 언급되고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나오는 거 이거는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있었던 이 명종시기입니다. 명종. 자, 명종 시기의 일이에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선조 임금 때고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이게 명종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명종 이전에 인종이라고 또 있었는데 문정왕후에게는 내 아들 말고 이제 이전 왕비가 낳은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도 공교롭게도 왕비 쪽 집안이 거기도 윤씨고 여기도 윤씨이기 때문에 먼저 왕을 했었던 먼저 왕비가 낳았던 그 아들 왕을 했던 그 외척 세력을 큰 윤씨라고 하고 대윤이라고 하고 이 명종 집안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해요. 대윤이랑 소윤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이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를 몰아내려고 일어났었던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외척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려고 몰아내려고 했었던 사건이고 여기에서 소윤파가 승리를 해서 대윤들이 축출이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을사사화예요. 이 명종식이 있었던 걸로 을사사화는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거는 인조반정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김종직 등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요 사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는 대략 한 성종 임금 시기부터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 같은 사람들을 탁 발탁을 하면서 좀 전성기를 잠깐 구가하기도 했었죠. 패비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갱필 등등등이 처형되는 이 사건은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 갑자사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는 걸로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축조한 가 안의 모습이 참 예쁘네.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렀던 행군과 장룡령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도 보여. 이거는 이 문화유산의 야경의 모습이고요. 실제 이 지역에 가면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에드벌룬 같은 거를 실제로 돈을 내고 타는 이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의 모습을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려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수원화성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들어가 있는 정조가 만들었던 성곽이다 하면 이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화성 옳은 거 골라봅시다. 고종이 아관파천하고 나서 환궁한 곳은 수원화성이 아니라 덕수궁이죠. 기억 아니네요. 그럼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세요. 포루, 공심동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고 뭐 여기서도 벌써 소거를 할 수 있어요. 니은 없는 거 지워버림. 당백전을 발행을 해서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거는 경복궁입니다. 이거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님 그럼 디귿 들어가는 거 지우면 하나만 남네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해서 축조가 되죠. 맞는 얘기. 그래서 4번입니다. 4번으로 찾아주시고
28번.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를 볼게요. 시롱이 웃으며 말하기를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덩이가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돈대요. 땅 둘레는 9만 리고 하루는 12시다. 9만 리의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 이거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의삼문답에서 한 말이에요. 지전설 같은 거 얘기하는 이런 걸 문답의 형식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홍대용. 나를 볼게요. 허생이 말하기를 허생.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온갖 물건이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곤 하지 않나. 점점점. 어떤 물건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한다면 그 물건은 한 곳에 갇혀서 유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였다. 이 허생전이잖아요. 허생전. 허생전을 쓴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이들 다 조선 둘 다 후반 사람들이고 실학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환국 정치에 축출되는 사람들이 숙종시기의 임금이죠. 얘기를 잘못했네요. 숙종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 환국이에요. 환국인데 지금 이 시대는 숙종보다 더 뒷시기예요. 숙종 뒤에 시대에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정조 시기랑 정조 이후 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통적이지 않아요. 갑술환국이랑 둘 다 관계가 없습니다. 양명학을 연구를 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것은 정제두라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관계없고요.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에 기용되었다. 이거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관과 검소관이라고 하는 거가 정조 때 만들어진 거는 맞지만 서울 출신이 아니잖아요.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에 기용이 되는 거는 서이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 4명의 이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고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연행록을 남겼다. 이게 공통점인데 다들 청나라에 다녀와서 청나라의 상전벽해하는 무언가를 보고 각자가 연구하고 있었던 주력 분야에 영향을 받고 내용을 나름 정리한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4번이 공통점입니다.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화폐 사용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은 성호 이익이 자기의 문집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공통점으로는 이제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은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 등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입니다. 책가도가 유행한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민화가 왕실과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책가도를 처음 이렇게 병풍 형태로 만들어서 쓴 거는 정조 임금 때부터인데 조선시대 후반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판소리, 탈춤, 장시에서 물건 파는 보부상, 한글 소설, 전기소 이런 거 전부 후기에 볼 수 있는 특징이고 병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나라의 상인만 혼자 시기가 엄청 다르네요. 이거는 고려시대 걸로 들어가 있어서 5번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땡땡땡님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곳은 강화도 광성보의 끝자락인 용두도인데다. 광성보는 이 사건 당시에 침입한 미군에 맞서서 어제현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군이 결사항전을 한 곳이다. 신미양요네요. 신미양요. 골라볼게요. 신미양요가 일어나려면 일단은 신미양요 이후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알아야 이거를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는 중간에 이 사건이 껴있어서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던 게 그 병인양요, 병인박해 일어나서 1866년인데 이때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넘어와요. 미국 상선이 넘어와서 평양에서 거의 약간 준 협박 같은 거 하면서 평양 군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해서 그 평양 감사와 군민들이 이 미국 상선을 침몰시켜버리는,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딱히 별 말을 안 하다가 잠잠히 있다가 요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신미양요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미양요에서 어쨌거나 우리의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긴 했지만 미군이 철수를 해요. 철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척하비를 이제 막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이거의 전이냐 후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868년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무덤을 흥선대원군 아버님의 무덤을 도굴을 하려고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로 뭐를 훔쳐가려고 했다기보다는 문호를 개방을 해서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싶은데 흥선대원군은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쇄국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뼈를 인질로 삼아서 이제 우리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상당히 엽기적인 발상이죠.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갖고 가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진짜 이 외국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쇄국 정책의 어떤 강도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더욱 견고하게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저 눈 퍼렇고 하얗고 영어 샬라샬라 쓰는 저 애들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다. 이게 더 강해졌겠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하고 교역을 트고 싶은데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완강하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뭐 들어와서 교류는 하고 싶은데 교류를 할 명분이 없고 힘으로 가서 무력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은 될 것도 같지만 무력 행사를 할 뭐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떠올려 봤더니 몇 년 전에 얘네가 우리 배를 침몰시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끌고 들어와서 야, 니네 몇 년 전에 우리 상선 침몰시킨 적 있지 않아? 그거 빨리 배상해.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하고 교류하자, 교육하자.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신미양요를 만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까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견고하게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신미양요가 터진 거예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교류를 트거나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미양요라고 하는 이 무력 도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라줄 수 있는 시기는 다가 아니고 라 시기가 되는 겁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파로 부는 한국사.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사파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한국관은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황제로 즉위한 뒤에 개혁을 추진했던 고종이 무슨 개혁이겠어요? 대한제국의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추진했던 개혁은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양으로 나아가다, 태양력을 썼던 시점인데 이거는 을미개혁 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을미, 광무개혁이 아니고 을미개혁이에요. 조금 더 앞선 시기예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땡땡개혁이라기보다 완전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의 문호를 억지로 개방을 하고 나서 그 뒤즈음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초반에 우리도 우리 식대로 좀 개화를 해보려고 초기 개화 정책을 했던 게 있어요. 1880년대 초반 라인에. 그때 해당했었던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가 신식군대를 창설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관립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하였다. 이게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학교, 광제원 뭐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한다.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거를 만드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4번 방문국을 설치를 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이것도 2번이랑 마찬가지로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공시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그 3.1운동 이후에 세워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일로는 3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런 게 있었고 전주성까지 가서 전주 화약을 체결을 또 하고 그런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사태가 또 반전이 되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전투를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무엇이냐? 이거 한번 골라줄게요. 교정청을 설치한다. 이 교정청 설치하는 시점은 일본군 경복궁 점령하는 그 시점이 아니죠.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집강소 설치하고 이제 시정할 수 있게 나라에서도 뭔가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뭔가 잘못된 거를 시정을 해주겠다 하면서 교정청을 설치를 하는데 요거를 설치하고 집강소 설치하고 뭔가 해결하려는 액션이 벌어지는 시점은 여기 사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앞선 시점이고 전봉준이 체포되는 건 이거의 뒷 시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고 13도 창의군은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정리의병이라고 좀 더 나중에 나오는 시점에 이 의병 전쟁이죠. 이거 아니고요.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 거는 고부에서 민란이 발생을 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해결하려고 요 단계에서 들어갔던 사람이 안핵사 이용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선 시기죠? 아니고요. 남접과 북접의 연합.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경복궁 점령하기 이전까지 전주 화약을 체결하기까지가 1차고 여기 뒷시기를 2차라고 구별을 해요. 1차 때에는 진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 정책 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들어가서 반외세라고 하는 어떤 애국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동학의 큰 부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일본군 플러스 관군하고 싸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냐면은 여기 논산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장소가 공주의 우금치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은 남접과 북접의 동학 농민군들이 같이 합쳐져서 연합하는 시점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발생 과정을 1차, 2차로 이제 나눠서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이 순서 제대로 나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머릿속으로 순차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까지 지금 문제 풀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풀겠습니다.